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온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도내 곳곳이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면서 올가을 들어서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은데요.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도 1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한 것입니다. 낮 동안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고요. 좀 체온 조절, 이 따뜻한 옷차림으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성의 이 군용 전투기 이 소음과 또 스모크로 인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에어쇼 관람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또 원주시가 17일부터 한복 문화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21일을 원주 한복의 날로 선포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살펴보겠고요. 또 강원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강원도 모래 회원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1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의 착공식이 어제 개최되면서 사업이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7년 완공 예정이고 완공이 이루어지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의 주요 노선은 93.7km 구간으로 이 중 올해 춘천과 미시령 구간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고 내년엔 전 구간의 공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조 4,300억여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2,06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 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강원 지역의 전체 취업자 82만 6천 명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 3천 명으로 10.1%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소매업이나 농업이 주류를 이뤘지만 고령 인구가 많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공군 측이 최근에 원주 횡성 주민들을 비롯해서요 전국의 비행기지 소재 주민들을 이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참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행기 소음과 스모크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의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소음과 관련해서 현재 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보상금 지급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예, 물론 주민들은 체감하는 소음도와 보상 금액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고 불만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소음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좀 계속해서 짚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대표적인 것이 이 학생들이 수업할 때 이 소음도 굉장히 그 수업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피해 지역에 거주하면 그 인당 책정되어 있는 보상 금액 이외에
별도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교원들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실질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주지가 이쪽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뭐 다른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교가 여러 있죠. 네. 보상 지역 내, 피해 지역 내에 7개 학교가 몰려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주거만이 아니라 낮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이 비행기 소음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을 또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 보상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좀 개선책이 분명히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네. 부분도 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스모크. 예. 이게 그 기름을 예. 그 연막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공중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13만 리터 정도의 경유가 이제 살포되었다는 것인데 네. 최소한 이것이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어느 예. 정도 피해를 끼쳤는지 이 부분을 먼저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 경유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주민들은 인지를 잘 못했던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공중에서 뿌려지는 이 경유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떤 성분인지 뿌려지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받아들여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성분 조사와 관련된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또 이러이러한 성분들을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네. 자꾸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천 에어쇼에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예산 그건 안 들어가나요? 그런 데는 불필요한 예산을 쓰면서 왜 이런 거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아니 그런데 이 성분 예. 조사 좀 하자라고 하는데 예. 정부 기구 아닙니까 여기도? 예. 이게 이제 그 공군인데 네. 예산이 없어서 성분 조사를 못 한다. 이건 좀 너무 변명이 구체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어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필요한 피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심 물질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보내줬는데 이건 불필요하다. 더더군다나 예산이 지금 넉넉치 않으니 이런 것들 다 빼고 9개 우리 대기 환경 조사하는 그 정도의 성분만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무후무한 그런 성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그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예.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조속하게 시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언제쯤 성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할까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달에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그런데 지금 연내에 저희들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원주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받은 공문을 토대로 해서 실험 당초에 하기로 예정했던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이 되니 네.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실 결과를 참조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수정 제안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11월 1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의 결론을 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죠. 예. 좀 쉽게 생각하면은 네. 이 스모크 성분 경유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 이제 지역에 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성분인지 좀 알아보자라는 것인데 예. 뭐 이렇게 예. 복잡한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맘만 먹으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좀 계속해서 좀 야구 격언도 생각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주민들이 이게 예. 뭐지 하는 또 일이 있었어요. 사천에서 에어쇼가 있나 봐요, 이번에. 경남 맞습니다. 사천에서요. 예. 예. 그런데 그 군용기 에어쇼 참관을 이 횡성과 원주 지역 주민들을 모집해서 네. 이 군용기로 또 수송을 하는군요. 나서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처음에 지금 이야기가 오간 거였습니까?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이제 그 카이라고 하죠. 한국우주항공이 소재에 있는 이곳에서 경남 사천시하고 공군하고 이제 그 카이하고 3주체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해외 각국의 민간 국외 비행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에어쇼를 진행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민들을 그동안에 뭐 전혀 전례도 없던 행사를 그 초청 행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수송기를 통해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예,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초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네. 블랙 이글스의 연습 비행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네. 보고 있는데 이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를 주민들이 와서 봐라. 예. 글쎄요, 뭐 좀 표현을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만 이건 차마 제가 하지 못하겠고요. 의도와 목적이 뻔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사전협의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뭐 저 비공개로 그것도 행성군청을 통해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환경과에. 예. 그래서 군청에서는 이제 환경과에서 그 저희 행성 지역의 피해 지역 중에서 특히 유독 이제 1종, 2종으로 구분된 지역이 있어요. 몇 개 리가 있는데 그쪽 네. 리정인들을 통해서 유선으로 이제 관람단 모집을 요청을 했고 신청자들을 확보해서 공군 측에 통보가 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 35명, 또 네. 행성 지역 같은 경우 35명이고요. 예, 이게 예. 원주 행성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제 공군기지가 있는 곳의 주민들이 다 이제 대상인가 예. 봐요. 네네. 아마 그렇게 진행된 건데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모집이 완료되면은 네. 군 수송기로 이제 사천까지 이 왕복 예. 비행을 하는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일만 없으면은 굉장히 네. 좋은 기회이긴 한데 네. 언제 군용 비행기를 또 일반인들이 타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행성 지역에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참관단 모집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네. 밝히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가시는 겁니까? 안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한 분도 안 가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민들이야 군에서 홍보를 하고 또 더더군다나 관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수송기를 언제 타보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자체에서 군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도와 목적이 뻔히 드러나는 부분인데 예. 거기에 그냥 참관단을 홍보하고 모집한다는 것 자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예. 저희 군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행성군청과 공군 측에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항의 공문 보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장협의회도 저희가 인터뷰 예정돼 있었는데 네네. 군 측에서 뭐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서 예. 더 이상 인터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좀 그림이 나오겠군요. 네. 아마 행성군청이 그간에 뭐 본인들이 뭐 판단 미스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 결과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도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길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에어쇼 관람이 아니고 예.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성문조사 같은 경우 정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궁금증, 좀 의문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관람을 하러 가신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이것도 참 고민이 되겠군요. 네. 저희들 이제 전국 연대 조직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대응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23일 날 아마 참관단이 거기 현장에 가는 걸로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내려가서 거기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할 겁니다. 네.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고 블랙 이글스 뭐 국가적인 뭐 영광 자꾸 홍보를 하는데 그 영광의 이면에 주민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경종을 울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블랙 이글스가 최근에 해외 에어쇼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기분이 묘합니다. 착잡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 뭐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면에 주민들의 고통, 말 못할 고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거고 자기들이 마치 모든 영광의 주인공인 것처럼 주민들의 그 피해나 고통을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군대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 군용기소음 피해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한복문화주간을 맞아서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원주가 한복의 날을 선포하고 또 그 행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한복문화주간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행사입니까? 네, 10월 셋째 주는 한복문화주간입니다. 이 한복문화주간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입니다. 우리 전통의 멋이 담긴 한복을 널리 알리고 또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세계 17개 국가 36개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는 10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원주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행사 주최하는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원주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한복 체험과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좀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지 이번 행사를 주관했죠. 우리 옷 우리색 연구회 강충희 사무국장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시민들한테 잊혀져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소중한 가치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한복의 날을 선포하려고 했고 또 그 한복이 지금 한 250여 벌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사실 기존에 있던 한복보다는 새로운 한복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시대별 한복들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다양한 한복을 입고 한복 나들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키랑 가슴둘레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 세팅되어 있고요. 또 현장에 오셔서 한복 입고 나들이 하시면 분들 원주만의 문화, 그다음에 원주만의 전통, 그다음에 원주만의 역사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축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우리 추인의 리포터 코감기가 심하게 들린 것 같아요. 네, 코가 좀 막히는데 발음이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자에게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고요. 또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궁 관람이나 관광지에 들려서 한복을 입고 또 사진을 찍는 게 한참 인기였는데요. 일상에서 한복을 입을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 다양한 디자인의 퓨전 한복을 입고 또 그 모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신다면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한복을 대여해서 입고 원주 향교나 강원 가명을 나들이하는 한복 나들이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한복을 입고 나들이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한복을 입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복에 대해 깊이 알아볼 기회도 있는데요. 한복을 바르게 입는 법이나 한복의 역사, 그리고 원주 지역 한복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한복 문화교육이 오는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초중고 학생이나 일반인의 단체 사전 예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복 체험교육에 온 초등학생 친구들 만나봤습니다. 한복은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짐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마는 대체적으로 유행을 덜 타는 옷이었어요. 한복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복을 입어왔어요. 오랜만에 입어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뭔가 예뻐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한복이 옛날에 어렸을 때 한 번 입고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입어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거 남자가 밖에 나갈 때 입는 거랑 안에서 입는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네. 자, 이번 금요일이군요. 21일 또 한복의 날 선포식을 한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매년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전통과 문화를 개성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강원더몰의 회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50만 회원 돌파를 기념해서 세일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강원도 경제진흥원 온라인 사업팀의 이정윤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몰, 애초에 강원마트였던 쇼핑몰인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 회원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몰 좀 개략적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강원도몰은 강원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서 2002년도에 강원도에서 도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됐는데요. 2008년에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이 된 강원도몰은 9월 말 현재 889개 기업에 18,000여 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요. 네. 도내 18개 시군 중 속초 하천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도 시군몰 운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점 기업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전혀 없어서 도내 기업들이 부담 없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50만 명 돌파가 9월 말 기준이니까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더 늘었겠군요, 회원수가. 네, 조금씩 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점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일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일평균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4억 원을 달성을 해서 이게 뭐 추석 특판이나 명절 때에는 또 이제 매출 좀 많이 나왔다가 평달에는 조금 줄었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평균으로는 집계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한 154억 정도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는 좀 더 이제 목표치가 높아지겠군요. 네, 그렇게 하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기 요인은 그럼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최근 상황으로 좀 보면 그 작년 21년에 저희가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마케팅 기능 탑재를 하고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전면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네. 그 사용하시는 기계 크기에 따라서 화면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웹 반응형 기능이라든지 모바일 앱 사용 기능 그리고 자체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구현이 되었는데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원더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매주 도내 우수 소상공인 제품과 시즌 상품 등을 큰 할인폭으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더라이브 저희 쇼핑몰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또 고객 문의나 반응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서 판매 상품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다양한 특장점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물론이고 저희 지원하는 입점 기업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기능입니다. 네. 또한 최근에는 정기 배송 시스템인 원더구독을 런칭한 부분도 고객들의 눈길을 끈 요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득템한다고 하죠. 정보만 잘 파악하고 또 참여만 활발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을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또 이번에 50만 회원 돌파를 기념해서 좀 이벤트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진행된다는 것인데 지금 어떤 이벤트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정기 배송 시스템 오픈 기념과 50만 회원 돌파 그리고 강원세일 페스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정기 배송 시스템에 대한 그 이벤트를 안내를 드리면 고객들이 주기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신선식품이나 건강식품 등의 상품을 그 원하는 주기를 특정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게끔 주문이 생성되는 기능입니다. 네. 정기 배송 시스템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강원도몰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원더구독관에 있는 상품을 정기 배송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주기랑 횟수를 설정하고 결제 카드를 등록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결제와 배송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정기 배송 시스템을 오픈하면서 50%까지 정기 배송으로 신청하시는 고객들께는 큰 할인폭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크세일 이벤트는 최대 80%까지 저희 할인되는 이벤트로 요거는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고 계셔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털에서 강원 더 몰을 이제 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고요. 또 요즘에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초부터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강원 더몰 차원에서도 좀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강원도랑 시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계속 준비한다라는 그 협의 사항으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원더몰에서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강원 상품권으로 도에서 제공을 하시게 되면 강원더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기부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상품권 결제 기능의 일부 보완 개발을 계획하는 등 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답례품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회원 수도 대폭 더 증가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까지 저희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도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또 기대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경제진흥원의 온라인 사업팀 이정윤 팀장이었고요. 자, 10월 1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이 기술의 조원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